딸기는 겨울보다 봄에 더 의미가 있는 과일입니다. 엄마, 아빠, 요즘 면역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진 않으세요? 이 시기에 딸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엄마, 아빠, 딸기가 봄에 식탁에 자주 오르는 건 빨갛고 예쁜 외모 때문만이 아니에요. 영양 면에서도 이 시기에 챙겨 드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딸기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영양소는 비타민C예요. 딸기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80mg 들어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귤보다 2배, 레몬보다도 많은 수준이에요. 사과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딸기 6개에서 7개를 드시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대부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데 딸기는 그 비타민C를 맛있게 채울 수 있는 과일이에요.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안토시아닌은 딸기의 그 선명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눈의 망막 세포를 재합성하는 기능도 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딸기색이 진할수록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빨간색이 선명한 딸기를 고르시면 좋아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엘라그산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관여하는 성분이에요. 딸기의 작은 씨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딸기 100g당 식이섬유가 약 2g 들어있는데 이 중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특히 주목할 만해요. 팩틴은 대장 활동을 도와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해요. 또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에도 관여해요. 딸기의 수분 함량은 9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100g당 칼로리가 약 32kcal 정도로 과일 중에서도 낮은 편이에요. 과일이 달면 살찐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딸기는 그런 면에서 부담이 적은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 흔히 GI 지수라고 부르는 것도 낮아요. GI 지수는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70 이상이면 높은 편, 55 이하면 낮은 편으로 분류해요. 딸기의 GI 지수는 약 4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해요. 수박이나 바나나, 파인애플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들과 달리 딸기는 혈당을 비교적 완만하게 올려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인슐린 기능을 돕고 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에요. 딸기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는데 관여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에요. 짜게 드시는 편이시거나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엽산도 들어있어요. 엽산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재생되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몸의 회복에 관여하는 성분이에요. 엄마, 아빠, 딸기의 영양 성분이 왜 엄마, 아빠 연배에 특히 잘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봄이 되면 유독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느낌 받아보셨나요? 계절이 바뀌면서 기온이 오르내리고 생체 리듬이 달라지는 봄철에는 몸이 적응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런 시기에 면역력도 함께 영향을 받기 쉬워요. 비타민C는 이럴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에서 면역 기능 수치가 일반 성인의 수치에 가까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러니 매일 음식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딸기 6개에서 7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으니 부담이 없어요. 항산화 관리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몸의 능력이 떨어져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혈관 노화, 염증,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어요. 딸기의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해서 세포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돼요. 혈관 건강 이야기도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비타민C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콜라겐이 혈관벽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더 쉽게 딱딱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또 안토시아닌과 팩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관여해서 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변비 이야기도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딸기에 들어있는 팩틴은 대장 활동을 자극하고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어 변이 부드럽게 나오도록 도와요.
딸기는 수분 함량이 90%가 넘으니까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분 보충 효과도 함께 있어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딸기는 부담이 적은 선택이에요. 단맛이 나는 과일이라 칼로리가 높을 것 같지만 딸기 100g은 32kcal로 과일 중에서도 낮은 편이에요. 당도가 높은 수박이나 바나나, 망고와 달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체중이나 혈당 관리를 하시면서도 달콤한 과일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해요. 엄마, 아빠, 딸기가 몸에 좋은 건 맞는데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척 방법부터 이야기할게요. 딸기는 껍질이 얇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꼼꼼히 씻어야 해요. 씻는 방법이 중요한데 딸기를 물에 오래 담가두시면 안 돼요. 딸기의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물에 30초 이상 담가두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요. 꼭지를 먼저 따고 씻으면 꼭지, 주변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영양소가 더 많이 손실되니까 꼭지는 드시기 직전에 따주세요. 소쿠리에 딸기를 담아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내로 가볍게 헹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설탕이나 연유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설탕은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를 소모시켜서 딸기 본연의 영양 효율을 낮춰요. 연유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달달한 맛은 좋지만 설탕 섭취량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돼요.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설탕 대신 꿀을 소량 곁들이시거나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영양을 잘 챙기는 방법이에요. 딸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우유나 요거트예요.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우유의 칼슘과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요. 딸기에는 단백질이 적은 편인데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이면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영양적으로 더 균형이 잘 맞아요. 다만 가당 요거트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될 수 있으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공복에 딸기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딸기에는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산 성분이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에 드실 때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속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를 드실 수 있지만 양을 지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국립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딸기 일회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12알 정도예요. 이 정도의 양에서는 혈당 상승이 크지 않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과당이 쌓여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딸기잼이나 딸기우유, 딸기 음료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니 이런 가공 형태보다는 생딸기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딸기를 드시고 남으시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딸기는 저장성이 약해서 실온에 두면 하루 이틀 안에 물러지기 쉬워요. 냉장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꼭지를 떼지 않고 키친타월을 덮어 보관하시면 습기로 인해 물러지는 걸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딸기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철 과일을 챙겨 드신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딸기를 사시사철 살 수 있어요. 냉동 수입 딸기도 있고 스마트팜에서 키운 딸기도 연중 내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굳이 제철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철 딸기와 오래 냉동 보관한 딸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딸기의 비타민 C나 안토시아닌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오래 저장하는 과정에서 풍미도 달라지고요. 신선한 제철 딸기는 수분이 살아있고 향이 진해서 맛에서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 차이가 영양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딸기의 경우 요즘 유통되는 딸기는 대부분 겨울부터 봄 사이에 하우스에서 재배된 것들이에요.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되면서 당분이 축적되는 시기이다 보니 이 시기 딸기가 맛도 좋고 영양 밀도도 좋은 편이에요.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를 보면 겨울에서 봄에 걸쳐 재배되는 딸기는 꽃이 피고 나서 수확까지 60일에서 70일 정도 걸리는데 여름에 잠깐 빠르게 자라는 딸기보다 천천히 숙성되면서 당분과 영양분이 더 잘 쌓여요. 제철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에는 계절 리듬과 연결된 의미도 있어요. 봄은 겨울 동안 줄어든 신체 활동이 다시 늘어나고 면역력도 계절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딸기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도 우리 몸의 필요와 계절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는 봄이 되면 딸기 한 소쿠리를 사서 가족이 나눠 먹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봄이 왔으니까 딸기를 먹는 그 자연스러운 계절. 감각이 사실 몸에도 잘 맞는 생활 방식이었어요. 영양제나 보조식품보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 한 가지를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 챙기는 기본이에요. 올봄 딸기 한번 맛있게 챙겨 드세요.